자, 현안 얘기는 하나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권익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안타깝게도 어제 권익위의 국장급 한 분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혹시 그분을 그 국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의원님 계셨을 네, 때? 네, 잘 아는 음. 직원이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검은 옷을 입고 조문을 오늘 하시게 되죠. 굉장히 좀 아주 침울합니다. 어제도 그 사실을 알고 예. 좀 많이 울었는데요. 음. 아, 오늘 이제 예, 조문을 갈 갈 예정인데 계획이시죠? 일단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예.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예. 정말 강직하고 훌륭한 음.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윤석열 네. 정권과 그런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오늘 조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침에 사실 기자회견을 예정하셨다가 네, 오늘 조문하는 게 먼저다. 또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조문을 하고 내일 기자회견 하시기로 기자회견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울분은 그러니까 그 강직한 직원 고위 공직자의 죽음에 책임이 누가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사실 두 가지 업무를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업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품백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문제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의 테러 사건 관련해서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를 다뤘던 그 부서의 책임자였으니까 그 두 가지 일과 연관돼 있지 않나는 의혹이 생기고 어제 JTBC 뉴스의 보도를 보면 그것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옆에 지인들의 증언도 있었고 그렇다면 직접적인 이분의 이 안타까운 선택의 원인은 그 수사와 연관돼 있지 않나 그 조사와 연관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예,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려는 그런 권익위의 세력에 저항하려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됩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셔서 그 문제에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도 그 부분은 이게 그냥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 위에서 압박이 내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버티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이랬을 때 이분이 느꼈을 자괴감 이게 너무 컸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특히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 그 얘기를 계속하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철한 권익위원장 이분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 지금 방통위로 간 그분도 예전에 같이 계셨어요. 김태규 부위원장. 네. 그분은 방통위 우리 과방위 의원들이 가서 하는 거기 가서 현장 검증하는데 태도 보셨죠? 원래도 그랬습니까? 권익이 있을 때도 그 사람? 좀 완전 법원 이제 판사 출신인데요. 예. 법원에 있을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당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좀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이제 경력을 높이 사서 윤석열 정권에서 중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권익위 때 저를 이제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예. 저를 탄압하고 내부적으로 감시하면서 용산과 소통하고 용산에 이제 뭐 저의 그 사퇴를 하는데 그 사퇴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권익위에서 일할 때도 뭐 저를 이렇게 이제 직원들과 단절시키고 뭐 위원장을 사실상 이제 허수아비로 만드는데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수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저를 저격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권익위원장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사실 이 정권이 그 사람에게 준 미션이 이제 완수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이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또 임명하려고 했었어요.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려는데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도저히 이런 극우적인 인물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좌절이 됐어요. 추천위원회에서 계속 비토를 놔서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미션을 줘서 방송장악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자리를 옮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권의 그 인사의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생각합니다. 특정한 미션을 주고 미션을 완수하면은 또 다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면서 계속 낙하산 인사, 해전문 인사를 하는 그것도 그 대통령이 정말 원하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인사들만 골라서 중용하는. 지금 현재 권위기에 있는 뭐 남아 있는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 직속 상관인 그 정성윤 부위원장도 예. 마찬가지의 성향을 가진 검사 출신 인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일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그런 좀 무리수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희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위원장을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뭐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괴롭히고 또 방통위 가가지고 방통위 아니 정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현장 검증 가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정말 그 태도를 보고요 안하무인이더라고요. 네. 그 국회의원들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요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 앞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턱을 괴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방송의 전문성이라고는 제가 볼 때 거의 일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방통위 앉아가지고 상임위원 하겠다고 앉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태도는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